이번 두 번째 2025년 학생부 공정화 방안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공정화 방안에 따라서 수시 지원 전략을 설명할 건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공정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거. 그 다음에 2025학년도 2024학년 고2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고3은 현재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고1은 자기소개서를 안 써요. 그럼 자기소개서를 안 쓰면 어떻게 넣느냐? 그냥 생활기록부만 집어넣는 겁니다. 생활기록부 내용은 내가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미리 써놓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교사 추천서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원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면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천서 내용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넣긴 하는데 그거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늘어났죠. 40% 이상으로. 그리고 수능 위주 비율이 전국 대학도 다 30%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했고요. 논술은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폐지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회적 배려나 지역균형 같은 전형들의 숫자가 농어촌 전형 같은 것들이 숫자가 별로 없었는데 요거를 확대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가 현재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시 때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교과 전형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과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교과 전형 플러스 수능 최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기부도 변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활기록부가 아닌 거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고3까지는 이렇게 방과후 활동이 뭐 기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과후 활동도 반영이 안 되고 영재 방일명교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미반영이에요. 미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에 써 있기는 하는 거예요. 써 있기는 하는데 대학에 제출을 할 때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라고 하니까 기재는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기재되는 건 그런 거예요. 미반영은 뭐죠? 기재는 되는데 제출할 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반영도 어차피 대학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여기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은요. 자율 동아리 미반영. 어차피 지워진다는 뜻이고 청소년 단체는 어차피 기록도 안 됩니다. 소논문은 아예 기재 금지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그냥 지워집니다. 넣으면 삭제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실적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도 미반영. 생기부에는 기록이 됩니다. 독서활동도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결국 남은 거가 뭐가 있는가? 남은 거를 지금 살펴보면은 교과 세특만 남았습니다. 다 없어졌잖아요. 종합 의견 남았네요. 이렇게. 요거 딱 2개 남았네요. 2개. 나머지는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세특만 갖고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과 세특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뭘 연구해? 내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걸 갖고 무엇을 연구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활기록부에 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친구들이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차함수를 배우고 뭐 어떤 과속 방지턱이 이차함수 기울기인지를 연구해서 실제 그 값을 가지고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뛰어나다. 뭐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회 시간에 인구 통계나 이런 거를 페르미 추정으로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탁월하더라. 이렇게 생기부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생기부에 적을 때는 보고서를 몇 개를 냈는지, 뛰어남이 몇 개 있는지, 매우 우수나 매우 뛰어남, 우수, 탁월한 그런 글자들이 몇 개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봤더니 뛰어남이 10개 있어. 얘는 뛰어남이 10개 있구나. 수치화하는 거예요. 매우 뛰어남이 5개구나. 매우 뛰어남 5개, 뛰어남 10개.
탁월하면 몇 개, 매우 탁월하면 몇 개.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말 쓰는 거죠. 뭐 학교에서 공부하여 무엇을 알게 됐다.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노력한 거죠. 그냥 본 거고 그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 내가 전공 적합성이냐? 아니냐. 내가 건축가를 가려고 하는데 건축가에 관련 활동을 몇 개나 했냐. 그게 아니고 실제 건축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건축가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과정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계열 적합.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가는 자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들었나. 생활기록도 얼마나 있느냐를 주어 봅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거는 의학대, 마찬가지로 수시때도 의학대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2020학년 의대가 9만 명 지원했고요. 21학년도 9만 4천 명 지원했습니다. 올해죠. 2022학년도에는 9만 9천 명인데 약대까지 합치면 14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웬만큼 잘하는 친구들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과에 준비하는 친구 전체적으로 수험생이라고 해봐야 한 40만, 5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과라고 해봐야 20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론 이게 6개를 지원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수시로 넣는다는 거죠. 정시는 재수생이 합쳐져 있는 건데 수시는 거의 대부분이 재학생이잖아요. 재학생들이 원서를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대나 약대를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웬만한 상위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 수시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의 영향력입니다. 수능 최저가 과거에는 없어서 수능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을 노리고 굳이 수능 공부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교과 전형이요. 학교 내신만 가는 건 다 합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들은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만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요. 논술 전형은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교과 전형 6장이니까 교과 전형이거나 논술 전형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다 수능 최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공부를 할 때 수능을 그냥 안 하고 교과만 할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수능만 할래요. 이건 되느냐? 지금 뭐 고려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내신을 정시에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리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비교과 활동은 생각보다 좀 적게 하는 게 좋겠죠. 비교과 활동을 뭐 하기 위해서 뭐 어디를 가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원래부터 안 썼으면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부터 썼다면 그런 것보다는 내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 경쟁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서성한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홍동수까지 제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제일 높은 곳이 서성한입니다. 경쟁률이 거의 25.7이죠. 25.7대 1이에요. 논술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요. 이 자리가 우리가 원서를 넣으려면 이렇게 넣잖아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6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6개를 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대부터 시작하는 연고대는 나 연고대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성대부터 넣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시 성대부터 시작해요.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대 이렇게 넣잖아요. 가운데 얘가 껴요, 중간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가운데가 많은 거예요. 중경외시도 거의 맞는 게 다시 이제 중경외시부터 시작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넣어요. 그럼 또 여기가 이렇게 중간이 또 끼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 따라서 답이 이게 전체적으로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실제 숫자가 좀 많은 서성한이 경쟁률도 많이 높은 상황들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시로 가면은 그때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건원동수 여기 건동 홍숙 쪽이 좀 많이 몰려요. 정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넣을 때 좀 전략을 좀 세워서 넣는다. 근데 원서를 넣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고3이잖아요. 고3이면 6월 모의하고 이제 9월 모의인데 그거를 딱 보고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9월 모의보다 더 올라간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6월 모의보다는 떨어지죠. 9월 모의 때.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이건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9월 모의나 6월 모의까지 보고 거기서 정시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생각해보고 그 학교 중심으로 넣는 거예요. 그 학교보다 월등하게 높게 넣거나 하면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중심으로 넣고 너무 낮게는 거의 안 넣긴 하던데 어쨌든 너무 낮지 않게 그 학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이게 집어넣는 거지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내가 원래 내신이 내가 3등급인데요. 이번에 뭐 중앙대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서류에서 떨어져요. 어차피 넣는 건 자유인데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면접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데를 넣어야지 없는 데를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뭐 서울대는 못 넣겠습니까? 사실 다 넣을 수 있죠. 넣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걸 굳이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면접이라도 가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면접도 못 가요. 어차피 서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숫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어떤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추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계 여기 930명이었는데 줄었죠. 예, 점점 줄고 있죠.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수시 비율이 이렇게 여긴 자연계는 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원 자체가 이렇게 증감률 자체가 여기 그 930명에서 지원자 수가 더 늘었어요. 지원자는 늘었는데 실제 수시 비율은 줄어들었잖아요. 어때 수시 자체가 줄어들었고 대신에 지원자 수는 여전히 늘었어요. 여기도 늘었고요. 지원자 수가 지금 스카이에 있는 대학들도 전체 작년 대비해서 47% 늘었고요. 수시의 정원이 줄었는데도 지원자 수가 서성한 이는 무려 44%가 늘었고요. 중경외시는 47%가 늘었습니다. 아니 정원이 줄었는데 지원자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방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서를 넣다 보면은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지방대를 안 넣고 대부분 낮아도 서울권을 넣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경쟁률은 수시 경쟁률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현재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동 홍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건동 홍숙은 더 늘었어요. 62%까지. 그 다음에 국승세단 인학도 마찬가지 46%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숫자들이 상당히 그 서울권에 있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 지방대학들이 점점점 자리를 좀 이제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의 경북대라든지 전북대나 전남대 이런 데만 해도 사실상 지방에서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서 넣고 실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친구들이 거기를 가는 것보다 그냥 국민대 가겠다. 뭐 그냥 숭실대 가겠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경쟁률이 모든 대학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다 늘었어요. 지원자 수가 전부 다. 그리고 상당히 신기한 일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정원이 줄어들었으면 지원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어난 거죠. 경쟁률은 올라간 거고. 이런 상태가 현재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략입니다. 수시 전략은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차 함수라고 했으면 2차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배웠고, 그 결과 그걸 가지고 어떠한 실험을 해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때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이 아니고 계열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꼭 건축가면 건축가를 넣는 게 아니라 공대 계열이면 자연 계열의 선택 과목을 몇 개를 선택했는가 이런 쪽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희망 진로에 맞춰 선택 과목을 적극적으로 보는 거고, 인성은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배려, 나눔, 협력, 뭐 갈등 관리,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례에 종합 의견에 그런 걸 좀 기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공동체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우리 반을 위해서 어떻게 했고, 아이들을 관계지향성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을 잘 협력해서 다 잘하는 친구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지향성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원래 수시 때 4가지를 보거든요. 발전 가능성은 자기 주도적 경험, 독서 활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독서 활동은 책을 읽고 무슨 보고서를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 관련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023년에 이슈의 수시 입시 방향인데 뭐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선택 과목이 유불리를 자유할 겁니다. 선택 과목. 그리고 이과생과 문과생 모집단, 그러니까 이과생이 문과 모집 단위로 급증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정시 모집에서 상향 지원이 많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 때도 상향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지원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고 있고요. 이과 상위권의 의학 계열의 쏠림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입시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뒤에 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전공 적합성이 맞다라고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비율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대를 할 때는 미적분, 학통, 기하를 꼭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권장 선택이에요. 화학부를 할 때 화학투하고 미적분을 꼭 선택하고 학통, 기하를 권장 선택한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결국 수학은 미적, 학통, 기하를 다 선택을 한 것이 생기부에 써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화학과는 화학투,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투, 지구환경 물리투 또는 화학투, 그다음 건설환경공학부는 미적분 기하나 확률통계, 그 다음에 여기 재료공학부는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는 물리학투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들을 봐가면서 이 과목이 있을 때 계열 적합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서울대학교 사이트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여기 말고도 다른 과들도 전체적으로 써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서울대학교가 갑자기 어느 날 야, 우리는 이렇게 뽑겠어 라고 하고 뽑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렇게 뽑았고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계열 적합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과를 지원할지 그걸 생각해서 선택 과목을 반드시 꼭 요거 맞춰 선택하고 그걸 가지고 원서를 넣어줘야 학생부 종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수시에 대한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수시 지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학종을 할 경우에는 계열 적합적인 걸 해야 되고요. 학종이 아닌 경우에는 교과 세트, 그러니까 교과죠. 교과 지원은 플러스 수능 지원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현재 볼 수 있습니다.